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금융관리 잘하고 있는가요? 오늘은 3-2 브랜드 로열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학습 목표는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계속 이 과목은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실제 활용 방법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브랜드 로열티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를 측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로열티란 보통 한마디로 고객 충성도라고 합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애착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브랜드 로열티가 높으면 재구매를 촉진한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가 높으면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경쟁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도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브랜드 로열티를 상승시키는 건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로열티의 단계가 있는데요. 가격 민감 구매자부터 시작해서 혼신적인 구매자가 있습니다. 가격 민감 구매자라고 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가격 비교교 사이트에서 어떻게든지 저렴한 것을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저것 브랜드 상관없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쓸만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브랜드와 상관없이 구매하는 그런 경우 브랜드 가격 민감 구매자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습관적 구매자는 상품의 브랜드를 인식을 하는데 그냥 해당 브랜드가 큰 불만이 없어서 그냥 구매한다, 이 정도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전환 비용 민감 구매자인데요. 한 브랜드에 익숙해져서 이제 다른 브랜드의 그 시간과 금전적인 것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 정도 수준의 단계의 고객을 전환 비용 민감 구매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브랜드 선호 구매자인데요.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선호하고 감정적으로도 그 브랜드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가 나와도 오히려 응원해주는 그런 정도 단계의 고객을 적극적 브랜드 선호 구매자라 한다. 그런데 그 윗단계는 혼신적 구매자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그들 자신의 상징으로 여기고 해당 브랜드의 사용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이런 혼신적 구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윗단계로 갈수록 혼신적 구매자까지의 충성도가 높은 구매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브랜드, 기업으로서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겠죠. 한글 사용자는 워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했던 고객들은 MS 워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데 그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죠.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금전적인 내용도 되겠지만 어떤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더 신경 쓰이는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을 새로 익히기 위한 시간 소비라든가 불확실성 때문에
넘어가고 싶지 않다,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고객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시기에 미국에서 그 아이패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렸는데, 심지어는 똑같은 상품의 아이패드를 컬러에 따라서 값을 틀리게 먹여도 특수 컬러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구매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브랜드 로열티가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줄을 서게 만드는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열티 이 전략적 가치인데요. 마케팅 비용이 감소된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규 고객 유치보다 기존 고객 유지 관리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기존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로열티,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새로운 경쟁자가 그 시장에 진입해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탄탄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비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슈퍼마켓을 갔는데 만약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신라면이나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등 이런 브랜드가 없다고 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쩌면 그 가게를 안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강한 충성도를 지니고 있는 브랜드들이 매장에 없었을 때 고객은 이 매장의 상품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들은 매장의 진열시도 아주 좋은 위치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진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브랜드 로열티는 기업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새로운 고객 유인 효과가 있는데요. 기존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은 잠재 고객의 확신을 제공하여 줍니다. 사용해 보기 전에 이 상품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노트북을 예를 들어놨는데요. 한국의 브랜드 1위 삼성전자 노트북이 있는데 왠지 IBM이나 소니나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상품에 대한 브랜드 2, 3위 순위를 만약에 회사에서 단체로 구매했을 때 구매 담당자가 1위 브랜드를 구입하지 않고 2, 3위 브랜드를 구입했을 때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저렴한 거 살라고 한 거 아니냐 싶어서 구매 담당자가 청렴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말 나오지 않은 1위 브랜드를 사자. 이런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인데요. 신제품들은 브랜드 로열티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충성도를 그 충성도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규 브랜드 진입이 이 상품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에 만족하는 소비자들은 신제품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기존 브랜드에 충실하자 이런 내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경쟁자를 따르는 전략 수행 시 위험이 적어진다. 그래서 경쟁자가 따라와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죠. 탄탄한 고객 충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지금 브랜드 로열티인데 로열티를 저는 여기서 충성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 부분인데요. 늘 고객은 소비자는 이제 왕인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고객과 관계 관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고객 관계 관리 부분은요, 그냥 포괄적으로 고객을 잘하자가 아니고 좀 더 세부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그래서 노열티를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노열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상품보다 관계에서 감정적 문제로부터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연구 자료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열티는 중요하다. 고객의 충성도는 실제 상품보다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늘 기업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고객 관리 부분인데요. 고객을 어떻게 하면 밀착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지금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외국 항공사인데요. 컨티넨탈 항공사는 손님과 자주 인터뷰하는 것, 일부러 승무원들한테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객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고객의 욕구를 밀착 관리를 통해서 충족시켜줘서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물론 백화점도 그렇습니다만 고객 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고객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고객 관계 관리인데, 관계 관리 중에서도 밀착 관리를 해서 고객의 충성도, 노열티를 높이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의 측정 관리인데요. 고객 만족 측정 관리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품 인지도를 파악해서 제품과 서비스 조정 시 아주 유용하다는 것이죠. 좋은 고객 만족 조사 방법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고객 조사를 하면 보통 AS에 만족했는가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매할 때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여러분들이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 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들이 실제 담당 직원들이 운영 관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내용으로 느꼈고 어떤 내용을 만족했고 불만족했는가 내용을 확인해서 앞으로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객의 내용이 의견이 소비자 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에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을 해준대요. 고객이 뭘 원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해주면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투어,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마일리지 내용들이 적용이 되고 있죠. 뭔가 고객이 자사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았을 때 뭔가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보상이 따르지 않는 내용으로는 충성도를 상승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열정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열정적인
충성도를 갖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그 고객 회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닌텐도 같은 회사를 사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닌텐도는 일본의 오라키인데요. 전 세계적인 브랜드이죠. 이 어린이 이 고객들에게 소식지를 보내주고 또 전화 상담도 하고 해서 닌텐도 팬클럽에 가입되면 어린이들이 닌텐도의 열렬한 고객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도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성공을 거는데 핵심적인 역할이 고객 회원 제도인데요. 보통 고객 회원으로 모집해 놓고 어떤 것인가를 제공하지 않는, 보상을 하지 않는 이런 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되 특별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열정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바로 회원제, 고객 회원제를 하면서 소식지도 보내주고 전화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정으로 열렬한 고객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거둔 닌텐도의 내용을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로열티 유지 및 증가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인데요. 고객 데이터는 좁은 범위의 데이터 마케팅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개인 기업과 개인이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와 고객 친밀감이 강화되고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고객의 연락처를 알면 기업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내용의 활동이 있어야만이 매매 활성화,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중에서 송임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맞춤 신발인데요. 맞춤 신발인데 고객의 발 모양 기록지에 고객 평가 불만을 추가로 기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장 종이에 누적된 고객의 의견을 다음번 신발 주문에 반영을 합니다. 볼이 넓은데 더 넓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볼이 좁으니까 더 폭을 좁게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뒤꿈치를 편하게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번 신발을 맞추고 나면 이제 아주 자기 발에 편하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걸 다른 브랜드로 다른 점포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한번 고객이 영원한 고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간다. 그래서 고객의 기존 연락처 및 고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밀착 관리해야 고객의 로열티가 고객 충성도가 높이 올라가서 떠나지 않는 고객으로 영원한 고객으로 관계 관리가 관계 마케팅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격 프리미엄이란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비해서 해당 브랜드에 얼마나 많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을지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소비자에게 이 브랜드를 얼마 가격에 사보고 싶느냐 하는 물음을 하는데요.
이 가격 프리미엄 측정을 위해서 시장을 로열티에 따라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가격을 만들어 가고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충성도를 위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충성도에 따라서 세분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행동 우도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로열티를 얼마나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족도나 재구매 의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측정의 한계가 일부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그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노열티 분석 전략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손님제와의 고객을 현실적인 구매자로 만들기 위한 로열티 전략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고객 관리 부분에서는 큰 테마가 고객 존중이 들어갑니다. 일단 고객을 존중하고 그리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세부적으로 밀착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그러니까 대중, 분중 그게 아니고 각 개인 1대1 세부적인 욕구를 파악해서 그걸 만족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고객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파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고객 만족을 위해서 파악된 내용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강의라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토론해 보면서 인원을 채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지 않고 비대면 강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든 일인지 지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을 건데 그리고 전환 비용 창출 이렇게 그리고 특별한 제공 차별화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는데 거기에 맞춤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활용 방법 부분을 분인조별로 할 수 있을 건데 오프라인 강의 때 이 내용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는 별도로 과제가 나가 있는데요. 과제에 대한 부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제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짧게 과제를 쉽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내겠습니다. 짧게 적어서 출석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3-3 강좌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